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최근에 월배당 커버드콜 ETF를 통해서 안정적인 분배금을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지지부진한 국장에서 탈출해서 미장에서 미국 주식을 직접 직투하시는 분, 또 거기서 달러로 또 배당금을 받으시는 분,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과연 지금까지 제가 말한 분배금과 이런 투자 수익들이 금소세, 건보료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연금 절세 계좌에서 이렇게 분배금을 받았을 때 과세연이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 과연 과세연이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고요. 또 월배당 ETF의 그 기초자산이 해외 ETF와 국내 ETF의 과연 금소세, 건보료, 세금 관점에서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매매 차이, 또 배당, 분배금 과세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 그 한국판 K슈드라고 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또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에이스 미국 500,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있죠. 타겟 커버드콜 상품도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품을 내가 분배금 받았을 때 세금 관점에서 어떻게 과세가 여부가 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2025년 올해 1월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말들이 많았죠. 외국 납부세 개정이 돼서 외납세액 납부가 기존에도 15% 과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선환급을 했는데 그 선환급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원천징수 과세만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월배당 ETF,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통해서 뭐 사고 팔았다, 매매 차익을 얻으신 분들 15.4%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받으시는 분들 한 3% 이상의 배당 나오죠. 요게 이제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배당 소득은 15%,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를 해서 분배금을 받으시게 되면 이것도 사고 팔았을 때 매매 차익, 그리고 여기는 또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분배금 재원이 나오죠. 요 두 가지는 15.4%로 과세가 되고요. 옵션 프리미엄이 아닌 분배금 중에서 배당 소득은 15%로 과세가 되고, 지금 말한 이런 항목들은 모두 금소세와 건보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 정도 소득이 초과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된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죠. 하지만 만약 나는 은퇴했고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없고 오로지 이자 배당 소득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2천만 원이 오바돼도 종합과세는 해당이 되지만 한 7,720만 원까지는 납부세액이 없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까지는 건보료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이자 배당 분배금이 합산이 연간 1,000만 원이 오바되게 되면 전체 금액의 한 8% 정도가 지역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직장인 여러분들은 요 금액이 기준이 이제 2천만 원이 급여 이외에 이자 배당 분배금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금액에 한 7.09%의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뭘로 하죠? 연금절사 계좌를 많이 하죠.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과세이연 혜택이 가장 컸는데 이번에 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이 폐지되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최근에 많이 팔고 다른 뭐 커버드콜이라든가 다른 미국 직투로 옮기신 분들이 지금 머니무브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 직투를 해서 이제 달러로 배당을 받습니다. 또는 해외 상장 ETF 있죠? 뭐 우리 슈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제피라든가 잽큐, QILD 같은 데서 분배금을 받습니다. 이럴 때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우리 배당으로 주목받는 니츠 상품이 이제 리얼티 인컴이 있죠. 부동산 니츠입니다. 여기서 한 800불 정도를 배당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휴드를 통해서 분배금으로 한 600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한미 조세 세율에 따라서 15% 바로 원천 징수가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 상장 ETF는 분배금 받게 되면 15.4%예요. 하지만 해외기 때문에 또 직투기 때문에 15%다. 요것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10달러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요때 원화로 환산한 금액, 그때 기준 달러를 적용하겠죠. 요 금액이 종합과세 또 건보료 아까 2천만 원, 1천만 원의 그 조건에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고, 대신 이제 환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직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직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단어가 손익통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양도세가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라는 거, 세율이 22%,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번 사례 볼까요? 내가 애플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한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통해서 한 500 정도 벌었고요. 테슬라에 투자했는데 지금 주가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 30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대표적인 100지수를 추정하는 ETF죠. QQQ에서 한 3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이거를 매도한다. 내가 그러면 매도했을 때 어떤 게 적용되죠? 매도한 시점에 기준 환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적용을 받은 평가 금액에 따라서 손익 금액과 손실 금액이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만약에 상계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계 처리는 해외 미국 주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QQQ 같은 해외 상장 ETF도 함께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 중에서 우리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 거래 같은 주식도 여기 상계 처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 상계 처리되고 엔비디아, QQQ도 해서 한 800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 공제가 얼마요? 250만 원. 요게 이제 과표가 되죠. 여기에 550만 원의 양도세율 22%를 적용하면 121만 원 세금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하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미국 주식의 양도 차익은 일반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퇴직소득세와 함께 분류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하지만 세금은 내지만요 121만 원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절세 메리트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요 미국 주식에 250만 원 공제한 금액이 양도차익인데 이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 원이 넘어가요. 내가 지금 내 와이프 이름으로 미국 주식을 하는데 와이프는 직장을 안 다닙니다. 가정주부예요. 근데 와이프 명의로 가입한 게 그 미국 주식이 양도차익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 부양자라는 게 있죠. 추가 공제도 해주죠. 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연금 절세 계좌 안에서 이렇게 ETF를 투자했을 때 그 세제 혜택 여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연저펀 또 개인형 IR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절세 계좌로서 IS 계좌가 있죠. 그러면 한번 자산별로 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일반형이 있고 또 커버드콜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연저펀에서도 가입하시게 되면 매매 차익 부분과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무리 프리미엄 부분은 과세 어떻게 됩니까? 이연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IS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IRP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달라진 점이 이번에 외납세 납부 개정으로 배당 부분은 배당으로 15%가 과세돼서 배당으로 받은 분배금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한 다음에 과세연이 제외되기 때문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매도하시고 오히려 커버드콜 쪽으로 많이 옮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IS 계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금소세와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죠. 왜?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연대 부분 같은 경우는 당장 금소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포함됩니까? 나중에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펀드 언제 연금 수령하죠?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떼죠. 3.3%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이 운용수익 부분에서 연금소득세를 차감하고 받은 연금 금액이 연간 여기는 얼마죠? 1,5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인데 1,500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이때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소득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분리과세 선택하시면 세금을 납부하고 종합과세 포함이 되지 않고 좀 납부할 세금이 작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종합과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절세계좌이기 있기 때문에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건보료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연금절세계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매매 차익, 옵션 프리미엄 다 과세 이연이 되죠. 이제 배당만 이연이 되어야 되는데 대신 미국의 배당 다우존스와 달리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배당이 많이 줍니까? 연간 한 0.2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절세 계좌에서 오히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통해서 지속적인 매매 차익,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지수기 때문에 연금절세 계좌에서 계속 들고 계셔도 큰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채권을 담는 분도 겠죠. 그래서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ETF나 아니면 일반용으로 국내 단기 채권 펀드 ETF 가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매매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 커버드콜에서 과세 이연 되죠. 그 다음에 국내 단기 채권형 ETF 역시 과세 이연이 됩니다. 원래 일반 계좌에서 이 단기 채권형 펀드나 ETF를 가입하시게 되면 채권 이자 또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가 되겠지만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IRP 계좌에서 운영하시게 되면 과세 이연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연금절세 계좌에서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은퇴자금이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초자산은 S&P 500 또는 나스닥 100 같이 우상향하는 지수나 아니면 이렇게 채권 이자와 매매 차익이 나와도 과세연이 되는 그런 단기 채권이나 국채가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기초자산이 국내 고배당주, 국내 코스피 200 지수를 또 추종하는 ETF들이 있죠. 커버드콜이 있고 또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일반형 ETF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이 원래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배당 같은 경우도 해외 ETF가 아니고 국내 ETF이기 때문에 외납세액 공제에서 또 벗어나요. 또 과세연이 되죠. 이게 또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법을 보게 되면 국내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매매 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아예 금소세와 건보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메리트가 크죠. IS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차익, 옵션 수익 역시 비과세고요. 배당 소득은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만기 해지하시게 되면 그때 손익통산 상계 처리를 통해서 비과세 얼마까지죠?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그 초과분은 분리과세 9.9%로 끝나는 그런 상품이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일반 계좌에다 넣어도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과 또 콜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연금 절세 계좌에 넣으실 필요는 없고 이런 국내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로 그 다음에 우리 연금 저축펀드나 IS 같은 연금 절세 계좌에서는 채권이나 우상향하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대표 지수를 담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또 최근에 많이 문의를
주셨던 그 월배당 ETF 또 커버드콜 ETF에 대한 분배금 수령했을 때,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서 배당받았을 때, 미국 주식 직투를 통한 매매 차익을 얻었을 때 금소세와 건보료에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이 계실 겁니다. 궁금한 점이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이러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구독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